자, 2주 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우리 일상 그 이전과 이후 적지 않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부산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민 씨와 함께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대학생 신분이신 거죠? 네. 예,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는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견인하고 국회를 이끌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국민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감정에 이런 벅차는 감정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20대 대학생들 그 계엄 이후에 여론이라고 할까요? 친구들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나요? 보통 계엄 직후에는 정말 모든 이슈가 계엄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계엄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황당하다는 이야기들이 예.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과서에서만 보던 얘기잖아요. 네. 이번 탄핵 집회 중심에 MZ세대 20, 3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민중가요에서 노동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음악부터 달라졌고 네. 또 발언 때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발언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게 되게 만드는 이유나 또 구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태원 참사라던가 이런 최상병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숱한 이런 청년들의 죽음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성별 갈라치기 같은 차별과 혐오를 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정말 많이 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 20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참담함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내 일상이 진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참 많이 받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데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극단적인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요구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산대학 교수께서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대신에 현장 학습을 현장에 나가서 뭘 배웠는지 그걸 과제로 냈어요. 네. 예, 학생들 반응 어떻던가요? 보통 이제 이 거리에 나오시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험 기간이라도 이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학우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이제 본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정치 현장으로 나가라고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호응해 주시기도 하고요. 예. 타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결단을 내렸던 이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고 예. 이 학교가 참 부럽다라고 하는 부러움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교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예. 대통령이 고3보다 상권 분립을 모른다. 또 본인을 노래방 도우미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중학생들까지 소위 이제 발언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전에 탄핵 집회 때는 어렸을 때고요. 그때 모습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보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정치에서 소외받고 무관심하다고 여겨졌던 세대인 10대, 20대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이 집회 현장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지향에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같은 감정을 공유했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통령에 의해 파괴된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지켜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느껴졌고, 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20대 성향이 통상적으로 진보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보수의 목소리를 내면서 투표를 던진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치 성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섰을 때는 모두 청년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계엄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첫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던지는 표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차 투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였던 모습은 이런 자당의 권력과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조끼를 여당이 자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민을 온종일 이런 불안감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런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예.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고 무산시키려고 했던 행위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자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였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학내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사실은 탄핵 전국 전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예, 이건 어떤 의도였습니까? 많은 대학교에서 아직까지 학내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서 금지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물 사용 허가 제한이라던가 예. 학칙을 근거로 들어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예. 움직임이 예. 계속되었는데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적은 대자보가 교직원에 의해 떼이는가 하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예. 있고 대학생들은 이미 투표권도 가지고 정치적 자유를 가진 성인이잖아요. 예. 그런 대학생들을 그저 관리와 지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런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목소리를 틀어막는 대학 당국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분노스럽기도 했고 이게 과연 2024년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이자 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정치 활동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민주사회 속의 예. 대학의 역할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외신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중얼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시위 문화, 좀 나아가서 광장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회 현장처럼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20 네. 세대들에게 집회라고 하는 공간이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일 수는 있겠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구가 한 곳에 표출되는 즐거운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세대가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의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부산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대표 이승민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